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기 전에 우리 문제풀이 한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지의 접속이죠. 전지의 접속. 전지의 접속이 있어요. 복습은 좀 이따 하고 저는 문제풀이부터 하는 걸로. 전지의 접속에는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 그리고 직병렬을 합한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직병렬 접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i는 공식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얘는 보세요. 먼저 얘는 V값이죠. 그리고 내부 저항 값이 R값이에요. 소문자 아니죠. 직렬 전지 두 개를 직렬로 했대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 보시면 자, 직렬을 한 번은 한 거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했대요. 그거를 두 쌍을 병렬로 했대요. 그러면 직렬 두 개가 하나가 더 있겠죠. 그래 놓고 이렇게 병렬로 한 번을 한 거에 여기에 R 값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두 쌍을 병렬로 하고 1.5옴의 이 R 값이라는 게 요거죠. 이 R 값이 1.5 옴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내부 저항 얘가 가지고 있는 건전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값은 0.5 옴이 될 거고 그때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먼저 써주는 게 좋겠죠. 직방렬이 합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M조를 그죠? 그리고 몇 개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병렬로 했다가니까 나눠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NE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이 공식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자, 이 공식은 M이 위로 올라가니까 MNE가 될 거고 그리고 NR 플러스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와서 M 대문자 R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를 변화시켜 주니까 어떻게 돼? 두 개 쌍으로 했으니까 두 개 그리고 직렬 몇 개 또 두 개 그리고 몇 개 기전력이 몇? 2V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자 N 몇 개? 두 개의 소문자 R이 요거죠. 소문자 R은 0.5가 되겠죠. 플러스 그리고 이 M조는 몇 개예요? M조라는 거는 병렬이죠. 그래서 두 쌍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외부 저항이 너돔 대문자 R이 1.5가 되겠죠. 그래서 얘와 곱한 다음에 더해주고 나머지 다 곱해주면 답은 뭐가 돼요? 1 플러스 3분의 그러니까 4분의 8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몇 암페어가 된다? 2 암페어가 된다라는 거. 단위는 항상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나갈 거니까 잘 좀 봐주시고요.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먼저 구하라 했냐면 R값부터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R값을 왜 구해야 되냐면 100V용에 있는 1kW 전열기를 히터 전열기를 90V에 가서 사용했을 때 소비자력이 얼마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열기가 가지고 있는 이 R값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전열기가 부하기 때문에 얘 R값을 풀어주면 R은 뭐예요? P분의 V 제곱이 되죠. 이 공식은 전에 어떤 공식이었냐면 P는 R분의 V 제곱이었어요. 자, 이 공식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최초에 기억해야 될 공식이 있죠. 최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P는 V, I다. 그러면 이 V는 어떻게 구해요? V는 I, R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I가 두 개가 있으니까 I 제곱 R 이렇게 공식이 바뀌고 그죠? i는 r분의 v니까 이거 v가 또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떻게 r분의 v 제곱으로 바뀐다. 이런 공식이 변화되는 과정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면 p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공식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p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공식에서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전력이 얼마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전력이가 가지고 있는 이 R값을 구해야 된다겠죠. 그럼 얘하고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다시 바꿔보면
P분의 R은 P분의 V제곱이 되겠죠. 자, P가 얼마예요? P가 1kg니까 kg는 10의 몇 승? 3승이죠. 그래서 00. 그래서 10의 3승이니까 000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V가 몇이에요? 100V죠. 100V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 풀어주면 결론적으로 몇 ohm이 돼? 10ohm이 돼요. 이 R값은 이제 풀어놨어요. 전역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저항값은 풀어놨으니까 이걸 다시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저항값을 알았으니까 아까 그 공식의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거 저항값을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자, 10분의 90V에 가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90의 제곱으로 가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8100 나누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와트? 810와트.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저항값을 구해놨어요. 이 저항값을 가치를 갖고 15ohm이라고 알아놨으니까 전역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면 I는 어떻게 되고요? R분의 V가 되겠죠. R분의 V가 되니까 R이 몇이야? 10이고 V가 아까 100V용에서 사용했으니까 100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I는 몇 암페어? 10암페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10암페어를 구해놨으면 결론적으로 90V에 사용하는 거는 P는 VIO 공식에다 대입해도 됩니다. 왜? V 값은 몇 볼트? 90볼트고 그리고 얘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결론적으로 얘의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변형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공식에서도 만약에 풀어주면 I는 R분의 V니까 아까 여기에 몇 볼트로 온다고 했어요? 90볼트로 온다겠죠? R 값이 몇 ohm이었어? 10ohm이었죠. 그러면 얘는 다시 풀어주면 몇 암페어? 9암페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다시 I 값은 9가 되겠죠. 그래서 810와트가 되더라. 이렇게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열기가 사용하는 전압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도 국가고시에도 이렇게 한 번 따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예제 20번 같은 경우는 2ohm의 전기 히터를 20V에 전원으로 몇 시간 사용했대요? 5시간을 사용했다겠대요. 이때 사용되는 소비 전력량이 얼마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냐면 요 키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뭘로 물어봤어요? 키로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량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W는 PT라고 했어요. 그럼 P는 뭐예요? 다시 V, I, T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R값 알려줬고 V값 알려줬고 시간값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공식에 대입을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냐? R값을 알려줬으니까 아까 R분의 V 제곱 T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20분의 V값이 몇 볼트? 200볼트니까 제곱해주고 곱하기 뭐가 돼? 곱하기 5시간이니까 5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시간이 만약에 여기 hour로 물어보지 않고 다른 걸로 물어봤다면 당연히 와트 C로 와트 초로 바꿔줬다면 와트 초로 풀어줘야겠지만 항상 전력량은 와트 C로 물어보니까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5시간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 대입해주니까 10000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키로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키로가 킬로와트 아워로 대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키로는 여기 삼승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답은 뭐예요? 원클00 키로가 아니라 와트 시가 될 텐데 이거를 키로로 바꿔주니까 킬로와트 아워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단위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키로가 된다라는 것도 좀 같이 단위 환산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예제 22번 같은 경우는 예제 21번을 제가 풀어줬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예제 21번도 한번 풀어주고 올게요. 자, 1kg 킬로와트 아워는
자, 1kWh래요. 1kWh고 몇 킬로 칼로리로 물어봤냐라고 했으니까 킬로는 그냥 이 안에다 풀어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와트 아워는 우리 물어봤을 때 뭘로 했냐면 와트 세크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은 몇 초? 3600초가 되겠죠. 3600 곱하기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여기 공식에 대입했더니 1 줄은 몇 칼로리? 0.24 칼로리니까 여기다 0.24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 몇? 864 킬로 칼로리가 되더라라는 것 좀 알아두세요. 근데 이 공식급 자체를 문제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국가고시 시험문제에서 좀 쉽게 나오지만 항상 이 칼로리 있죠. 칼로리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칼로리를 왜 그러냐면 이 0.24를 곱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칼로리를 곱하지 않고 그냥 3600 칼로리다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줄을 뭘로? 칼로리로 바꾸는 때는 무엇을 곱한다? 0.24를 곱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제 22번 풀어볼게요. 예제 2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준 게 V값이죠. 전압이고 5A의 전류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흐르고 있는 전열기에 저항값을 알려주진 않았네요. 전열기가 1시간 동안 발생하는 열량을 물어봤어요. 열량 H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뭘로 물어봤어? 칼로리로 물어봤죠.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I 제곱 R T인데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0.24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가 들어가더라 라는 거는 공식화 시켜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R값을 모르죠. R값을 모르니까 R은 뭐예요? R은 I분의 V가 되겠죠. I는 R분의 V니까 이걸 바꿔주면 R은 I분의 V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려준 거는 100V에 그리고 몇 암페어? 5암페어래요. 그럼 풀어주면 몇 암페어가 돼요? 몇 옴이 되죠? 몇 옴? 20옴짜리가 된다라는 거. R값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I 제곱이 몇이에요? I 제곱이 그냥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줄게요. 자, 5의 제곱 곱하기 R값이 20 그리고 T가 I제곱 RT니까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시간은 1시간은 60분이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세크, 기본 단위는 항상 이 시간은 세크로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또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0.24를 해주면 돼요. 이걸 쭉 풀어주니까 몇이 나오냐면 43만 2천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칼로리 이렇게 답해주면 돼요. 근데 답은 칼로리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칼로리로 대답해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몇 킬로 칼로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줘야 돼? 요거를 000 3개를 킬로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432 킬로 칼로리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복습 한 번만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업은 잠깐만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우리가 키로이어프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 키로이어프 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른 거는 알 필요 없다. 키로이어프 법칙은 제1법칙은 뭐다? 전류법칙이다. 그래서 K, C, 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미 이 점에서 바라봤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대수의 합은 뭐다? 0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해주면 시그마 I 전체 들어오고 나가는 대수의 합은 뭐다? 0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겠죠. 그래서 제1법칙은 그냥 전류법칙이다. 요것만 KCL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됐고 제2법칙은 무슨 법칙? 전압법칙이고 KVL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회로망에서 폐회로의 기전력의 대수의 합은 V는 IR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V를 2라고도 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대수의 얘도 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2는 시그마 IR이다 라는 공식과 똑같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풀이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전기공학에서 이런 문제는 나오겠지만 우리 전기공학과는 이런 거 풀어줘야겠지만 우리는 이런 거 풀이하는 건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제일법칙은 전류법칙 KCL, J법칙은 K3L 전화법칙이다. 요거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브릿지 회로는 좀 쉽게 나오는 거니까 휘스턴 브릿지라고 하는데 휘스턴 브릿지 회로는 어떤 거냐라는 건데 4개의 저항이 있어요. 그림으로 볼게요. 자, R1, R2, R3, R4라는 저항값이 있는데 이 미지의 저항값을 모를 때 측정하는 회로가 브릿지 회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구해? 그냥 대각선으로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R1 곱하기 RX 그리고 R2 곱하기 R3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얘죠. 얘는 밑으로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공식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RX는 R1분의 R2 곱하기 R3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보통 몇 메가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미지의 저항값, 우리가 저항값을 모를 때 1메가온까지 측정할 수 있는 브릿지 회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1메가는 또 한번 복습해주면 10의 메가는 10의 6승이겠죠. 그래서 10의 6승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한 번씩 풀어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지의 접속은 건전지죠, 건전지. 건전지의 접속은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직병렬 접속이 있다라는 거. 직렬 접속은 이렇게 무슨 건전지냐. 이 소문자리라는 거는 내가 무슨 니켈이냐, 뭐 다른 코발트냐 이런 건전지가 있으니까 뭐 수은 건전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각각 갖고 있는 그 저항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저항 건전지를 사용하면 리모컨 버튼 누르는 걸 사용하면 얘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렬 접속이 있고 이렇게 병렬 접속이 있다라는 거. 직병렬 접속은 병렬 접속, 직렬 접속 한 데다가 이렇게 직렬 접속 한 데다가 몇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쌍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서 저항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땅땡땡 n개가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공식화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 이 공식이라는 거는 뭐부터 시작해? i는 r분의 v라는 공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i는 r분 대문자는 그냥 그대로 v는 2라고 불러줘도 된다고 했으니까 r분의 2에서 몇 직렬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어? n, 2 그리고 여기에 소문자리라는 거는 각각 수은 건전지면 걔네가 몇 개가 있냐라는 거. 이렇게 해서 공식화 만들어주고 병렬은 나누기를 한다겠죠. 그래서 n분의 r 플러스 r분의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걸 같이 공식을 바꿔주면 이런 공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직병렬도 똑같아요. 직병렬도 직렬 있는 거에다가 병렬 하나 집어줘서 이렇게 r분의 n이 그걸 풀어주니까 이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이 공식과 이 공식은 좀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풀어봐 주시고요. 이 전력이라는 거는 많이 물어봐요. 쉬우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요거 있죠. 19번 같은 문제. 1kg, 100V에 1kg 하는 전열기를 90V에 사용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 220V죠. 근데 일본은 몇 V예요? 110V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컴퓨터를 일본 가서 사용을 하면 110V 사용하니까 수비 전력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게 이제 19번 같은 문제는 국가고시에서도 종종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 19번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전력이라는 얘는 어쨌든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만들면 우리는 전압을 보내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를 형광등에다 막 보내주는 거죠. 전하가 들어가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i제곱 r과 r분의 v제곱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까 제가 문제풀이 하셨을 때 했었으니까 이런 것 같이 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19번 같은 문제로 그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전력량이라는 거는 전기가 사용하는 통량이에요. 그 시간 안에
사용한 전력량이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와트 초가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와트 초로 되고, 근데 너무 초로 하면 단위 환산이 커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부분 와트 아워로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1시간을 환산을 해보면 초로 바꿔주면 3600V다라는 거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3600불이 나온다라는 거. 그것 좀 같이 단위 환산해서 항상 물어보는 거. 와트 초가 기본 단위고, 와트 아워, 그리고 키로는 10의 3승이니까, 단위가 너무 커지면 킬로와트 아워로 사용한다라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력이라는 거는 뭐 영국과 프랑스의 말의 힘이 틀리다라는 거 그때 간단하게 설명했던 거고, 주례 법칙도 열량을 물어보는,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열을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열량을 우리가 곱해준 건데, 이 열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그 공식 있죠. 이 전력 양 구했던 이 공식과 동일하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제곱 RT 시간을 그대로 곱해주면 줄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뭘로 물어본다? 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칼로리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로 물어보면 여기 아니라 요거죠. 1줄은 몇 칼로리? 0.24 칼로리. 그러니까 줄의 단위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력량을 구했다면 이거를 칼로리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칼로리로 바꿔줄 때는 뭐를 곱한다? 0.24를 곱해준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줄로 대답을 하니까 국가고시에서는 살짝 변형시켜서 칼로리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시고, 나머지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전기공학과는 아니니까 그냥 있다라는 거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전선은 구리로 대부분 사용하고 경동선이 있고 연동선이 있는데, 그냥 뭐 경동선은 송전탑이나 이런 데 사용한다라는 거, 보통 전선은 코드, 우리가 연동선은 이런 데 사용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